2022년 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 바리스타 김승백입니다. 드리퍼 도감 하리오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페가수스의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영상만 보시면서 집에서 바로 커피를 맛있게 내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쉽고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 페가수스 드리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구조에 먼저 눈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얼핏 봤을 때 하리오인 것 같고요. 또 얼핏 보면 칼리타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자, 먼저 보시면 이 페가수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하리오와 같은 리브입니다. 우리 하리오 편에서 이 리브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 빠짐을 좋게 만들어서 유속을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주는데요. 이 페가수스에 있는 리브도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바닥면이 이 칼리타처럼 구멍이 작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칼리타는 구멍이 몇 개죠? 3개죠. 그런데 이 페가수스는 구멍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구조가 이 커피 추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물 빠짐을 빠르게 드리퍼 내부에서 흐르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잡아서 물 빠지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브링 레시피는 바로 하리오 페가수스의 이런 점을 중점으로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구조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줄까요? 먼저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리오 페가수스는 제가 사용했던 드리퍼 중에 정말 물 빠짐이 느린 드리퍼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리오와 같은 리브가 있으면 물 빠짐이 빨라야 하는 거 아니냐, 칼리타처럼 구멍이 작기 때문에 물 빠짐이 늦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모두 다 맞습니다. 모두 다 맞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 페가수스 드리퍼는 물 빠짐을 되게 느리게 설계해놔서 추출 시 물이 천천히 내려갔을 때 커피가 훨씬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장점들을 다 담을 수 있게 설계됐어요. 자, 여러분, 커피 추출이 느려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단맛과 바디가 좋아집니다. 저 김승백 바리스타가 추구하는 커피, 어떤 커피인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을 해볼까요? 단맛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좋은 커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하리오 페가수스 드리퍼는 어떤 드리퍼보다도 단맛을 깊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가수스 드리퍼는 다른 드리퍼와는 좀 다르게 굵은 분쇄에서 조금 더 드리퍼의 성능이 잘 나오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페가수스 드리퍼가 물 빠짐이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분쇄가 고운 것보다는 조금 더 굵은 게 추출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고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두를 구매하면서 분쇄가 굵어서 좋은 건 중배전, 강배전, 약배전 중에 어떤 커피일까요? 강배전 커피로 갈수록 굵게 분쇄하는 게 좋은데요. 이 하리오 페가수스 드리퍼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강배전 커피 또 중배전 커피를 만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강배전 커피와 중배전 커피를 만들 때 여러분, 추출을 잘못하면 쓴맛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오기 쉬운데, 자, 이때 분쇄를 굵게 해서 굵은 상태로 적절히 낮은 온도로 천천히 추출하면 쓴맛은 줄이고 중배전과 강배전 커피가 갖고 있는 단맛과 바디를 최대한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드리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쉽고 알찬 페가수스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페가수스를 이용한 브링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하리오와 똑같은 이런 리브가 있죠. 높고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 빠짐이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추출구가 되게 작은 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이 한번 고이면서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얘는 철저한 반침지형 드리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가수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면 브링을 하기 좀 어렵다, 물 빠짐이 너무 느려서 추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제가 구성한 레시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고 편리한 레시피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페가수스 드리퍼가 전통적인 칼리타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클래식한 포트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클래식한 포트 집에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언제나 모든 분들이 집에서 전기 포트를 갖춰 놓고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느낌의 드리퍼에 맞게 오늘 클래식한 포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식한 드립포트로 어떻게 커피를 만들어 갈지 알아보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페가수스 드리퍼로 내려드릴 커피는 저희 MI 커피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로마 블렌드입니다. 에티오피아 60%, 과테말라 40%라고 되어 있는 중배전 커피인데 커피의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또 커피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기 아주 좋은 커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원두를 갖고 온 건 하리오 페가수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배전 원두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페가수스 드리퍼가 있으신 분들 중배전 커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포트는 끓인 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준비된 핫워터로 물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95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트로 물을 옮기게 되면 물이 여러분 좀 식게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온도는 약 85도입니다. 지금 87도 정도 되고요. 지금 이 물을 뚜껑을 닫고 제가 린싱부터 하게 될 거고 브루잉을 하게 될 시점에 다시 측정을 하면 약 85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린싱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가수스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필터를 보실 수 있는데 자, 요 사다리꼴 형태의 필터 아무래도 접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는 밑에 단을 접고요. 그리고 옆에 단을 접어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밑에 단을 접을 때 바깥으로 접었다면 옆에 단을 접을 때는 안쪽으로 접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필터를 접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끝에를 살짝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살짝 접어주시면 페가수스 드리퍼에 아주 깊고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린싱을 하도록 할게요. 자, 린싱을 하게 되면 필터가 벽면에 잘 달라붙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심지어 지금 물조차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제 드립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잠시 주전자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2도 정도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집에서도 이 정도 온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온도는 80에서 85도, 이 온도는 중배전 커피를 내리기에 좋은 온도입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페가수스 드리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쇄가 굵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촬영을 위해서 준비한 이 커피는 분쇄도가 매우 굵습니다.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 정도 굵기예요. 정말 굵죠? 자, 아마 지금 자료 화면에 이게 얼마 정도의 마이크로미터인지 친절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21g, 약 21g의 원두를 사용하고요. 300g의 물을 100g씩 3번에 나눠서 추출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이 300g의 물을 100g씩 40초 간격으로 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브루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물 붓기 방식은 서클 푸어입니다. 자, 서클 푸어로 여러분들이 붓고 싶은 편안한 속도와 방법으로 100g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100g까지 부었고요. 자, 이렇게 40초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초반이라 물 빠짐이 굉장히 시원하게 내려가지만 여러분 커피가 추출되면 원두 입자가 불게 되죠. 불게 되면서 추출구를 막히거나 원두 입자 사이에 물이 흐를 공간이 없어서 추출이 느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리퍼를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분쇄 입자가 조금 굵은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40초에 2차 추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추출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100g을 더 부시면 돼요. 서클 풀어요. 자, 그러면 200g이죠. 자, 물을 다 붓고요. 자, 물 빠짐이 되게 시원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시원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똑같은 분쇄 굵기로 하리오나 칼리타 웨이브로 추출을 한다면 훨씬 빨라서
커피가 조금 밍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페가수스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지금 제가 추출한 이 커피는 밍밍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아주 밸런스 있고 단맛이 좋은 커피를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차수 추출입니다. 시간은 1분 20초고요. 40초 간격으로 부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300g까지 부어주면 네, 추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죠? 어렵지 않죠? 힘들게 여러 차례 나눠볼 필요 없이 딱 3번만 부어보면 됩니다. 3번만. 드리퍼 상단을 잠깐 비춰주시면 자,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자, 커피 추출이 어느 정도 된 시간은 약 2분 10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자, 이 물이 내려가는 시점이 방울방울 될 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10초가 2분 13초를 가리켰고요. 추출을 종료했습니다. 커피 추출이 모두 완료되었고 향을 맡아보면요. 꽃향과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서 되게 밸런스가 좋은 느낌의 커피로 추출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레시피를 사용하면 페가수스 드리퍼를 이용해서 맛있는 커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리오 페가수스 작은 드리퍼 사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 페가수스 작은 것을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큰 것과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 물 빠짐이 조금 더 느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자, 역시 큰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드리퍼도 여러분 물을 3번만 부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만 부으시면 쉽고 맛있게 커피를 내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린싱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 린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터를 잘 잡고 린싱을 하시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린싱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린싱 작업이 됐고요. 자, 지금 제 온도계로 84.8도를 가리키고요. 약 85도기 때문에 이 상태로 브루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릴 하리오 페가수스 큰 것보다는 조금 고운 분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큰 것에서는 제가 몇 g을 사용했었죠? 21g. 작은 거는 17g을 사용합니다. 자, 이 17g의 원두를 이제 드리퍼에 안착을 시켜주고요. 자, 원두 17g이 올라갔습니다. 자, 수평을 맞춰주고요. 자, 이 17g의 원두를 사용해서 250g의 물을 붓을 텐데 자, 이것도 큰 것과 똑같이 3번만 물을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50g, 그 다음엔 100g, 마지막엔 100g을 부음으로써 3번의 추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큰 드리퍼는 40초의 추출 간격이었는데요. 자, 이 작은 드리퍼는 30초의 간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페가수스 작은 버전의 브루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50g이죠. 자, 물을 부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번 모두 서클 포어로 붓고요. 자, 50g을 부으면은 30초 동안 기다리는 거죠. 물을 비교적 많이 붓기 때문에 여러분 물 붓기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드리퍼를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하리오사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정말 캐주얼하게 브루잉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 싶었어요. 자, 물을 계속 부어줄게요. 자,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100g을 더 분 150g까지 물을 붓겠습니다. 자, 물을 150g까지 네, 부어줬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30초가 지난 1분에 나머지 100g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포어로 여러분들께서 붓고 싶은 속도로 부으시면 되고요. 네, 250까지 물을 부었고요. 분쇄도가 결코 곱지 않습니다. 되게 굵은데 워낙 물 빠짐이 느리기 때문에 이 굵은 분쇄에서도 지금 물 빠짐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바로 이런 부분이 하리오 페가수스의 특징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맛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페가수스를 이용해서 중배정, 강배정 커피를 만들면 쓴맛이 없이 단맛을 잘 추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추출이 한 1분 50초 정도에 끝났고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커피 향기를 맡아볼게요. 와, 여러분, 너무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커피 입자가 굵기 때문에 쓴맛은 정말 전혀 없고요. 그런데 맛은 다 찼지만 쓴맛은 전혀 없는 느낌으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맑은 거 보이시나요? 잔에서 맡으니까 향이 더 좋은데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지금 사용한 이 아로마 블렌드, MI커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아로마 블렌드를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댓글을 다시는 5분께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 커피와 함께 여러분 하리오 페가수스 갖고 있다면 지금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한 브루잉을 바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투비커피뉴